불길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방송국 PD 한지민은 헬기에서 내려다본 산불 현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월 초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산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강원도 산간 지역을 집어삼킨 이 산불은 이미 사흘째 진화 중이었습니다. PD님, 착륙 준비하세요. 지상 취재팀이 대기 중입니다. 조종사의 말에 지민은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녀는 20년 넘게 재난 현장을 취재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고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지만 오늘따라 더욱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헬기가 임시 베이스 캠프에 착륙하자 열기가 후끈 밀려왔습니다. 3월인데도 현장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어요. 지민은 취재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한 PD님, 이쪽입니다. 현장 코디네이터가 손을 흔들며 그녀를 불렀어요. 지민이 텐트 안으로 들어서자 소방관들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새 불길과 싸운 흔적이 역력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민이 소방서장에게 물었어요. 최악입니다. 바람이 계속 방향을 바꿔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산 아래 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피시켰지만 혹시 모를 고립자가 있을까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본부, 서쪽 능선의 고립자 발견. 70대로 보이는 노인 1명,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쪽 능선은 이미 불길에 포위된 지역이었거든요. 소방서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헬기 투입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어요. 그럼 지상으로? 그쪽은 이미 불길이 산면을 에워쌌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민은 카메라를 들고 상황을 촬영하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누군가의 부모님이 저 불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텐트 뒤편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소방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변했지만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양 소방관,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서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제가 그 지형을 제일 잘 압니다. 작년에 산불 예방 훈련 때 그쪽을 여러 번 답사했거든요. 우회로를 알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시간이 없습니다, 서장님. 지금 안 가면 그분은 죽습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의 젊은 소방관은 이미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저 결연한 눈빛, 저 곧은 어깨선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잠깐만요. 지민이 무의식 중에 그를 불러 세웠어요. 태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모양의 점. 별처럼 생긴 그 점을 지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 동해안을 덮친 쓰나미 현장에서 실종된 아들 민준이에게만 있던 바로 그 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태양도 당황한 표정으로 지민을 쳐다봤어요. 카메라를 든 채 굳어버린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민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6살 때 쓰나미에 휩쓸려 갔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죠. 설마 저 청년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지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 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으려 했는지,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 할 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강태양 소방관, 출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태양은 다시 임무에 집중했어요. 산소통을 메고 방화복을 단단히 여미고 구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태양은 동료들과 간단히 악수를 나누고는 불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 친구 대단하네요. 옆에 있던 카메라 감독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어려서 쓰나미 때 가족을 잃었대요. 그래서 더 사명감이 강한가 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자기 존재 이유라고 늘 말한다더군요. 쓰나미, 고아원. 그 단어들이 지민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저 소방관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태양이요. 해안 지역 고아원에서 자랐다는데 기억을 잃어서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15년 전 그날, 파도가 모든 걸 삼켜버렸던 그날. 남편과 함께 해변에 놀러 갔던 6살 민준이. 순식간에 밀려온 거대한 파도 앞에서 지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민준이를 안고 뛰었지만 두 사람 모두 파도에 휩쓸려 갔죠. 지민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절망으로 며칠을 보낸 후 그들을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왔어요. 의식을 잃은 채 시골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찾으러 바닷가를 돌아다니다 1년 후 폐렴으로 떠나갔어요. 그 후로 15년 그녀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설마.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속 낡은 사진 한 장. 6살 민준이가 해변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준이의 오른쪽 어깨, 그곳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별 모양의 점. 방금 전 저 청년의 목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민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무전기를 움켜쥐었어요. 태양이 불길 속으로 사라진 지 이미 10분이 넘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간헐적으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서쪽 능선 진입합니다. 시야 확보 어렵습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민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본부, 고립자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다리 부상으로 보행 불가능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텐트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곧 긴장이 다시 흘렀습니다. 구조는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귀환 경로 확인 중입니다. 태양의 침착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바람 소리와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만 점점 커져갔어요. 강태양, 상황 보고하라. 서장이 다급하게 무전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안 돼, 제발 안 돼. 그녀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본부 예상 경로가 막혔습니다. 한참 만에 들려온 태양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불길이 번져서 우회로도 차단됐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찾겠습니다. 안 돼, 지금 철수해. 노인분은 우리가 헬기로 다시 시도할 테니까. 서장이 소리쳤지만 태양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양, 들리나? 즉시 철수 명령이다. 죄송합니다, 서장님. 저는 사람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무전기 너머로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태양이 노인을 업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지민은 그 말을 들으며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쓰나미가 덮치던 그날 남편이 민준이를 안고 뛰면서 했던 마지막 말. 괜찮아, 민준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파도는 너무 거대했고 인간은 연약했으니까요. 피디님 괜찮으세요? 카메라 감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저기 좀 다녀올게요. 지민은 비틀거리며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밖은 열기로 가득했죠. 멀리서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이었죠. 15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환청.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지민은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한 PD님, 큰일 났어요. 코디네이터가 달려왔어요. 강태양 소방관이 무전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 추적 결과 계곡 쪽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그쪽이 지금 완전히 불바다예요. 지민은 벌떡 일어났어요. 이성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취재 대상일 뿐이라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조팀 보내야 해요. 지금 당장요. 불가능합니다. 대원들을 더 투입했다간 집단 조난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20대 청년을 그냥 불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라고요? 지민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피디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민은 진정할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 무언가가요. 제가 갈게요. 지민이 말했어요. 네, 무슨 소리세요? 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이 지역 취재를 오래 했거든요. 지형을 알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지민은 이 지역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저 청년이 민준이라면 또다시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민간인은 절대 투입할 수 없어요. 서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본부, 강태양입니다. 모두가 무전기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태양의 목소리는 거칠게 흔들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계곡으로 우회했습니다. 물길을 따라 하산 중입니다. 고립자 상태 양호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1시간 후 베이스 캠프 입구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태양이 노인을 업고 나타난 거예요.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고 방화복 곳곳이 찢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가 노인을 들것에 옮겼어요. 태양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살아냈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죠. 잘했네, 강태양. 서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시선은 멀리 서 있는 지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지민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태양이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걸어왔어요. 아까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태양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말이에요. 정말 기억이 없나요?
쓰나미 이전의 일을요. 태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동료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본명도 모른다고. 태양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15년 전 해안가에서 발견됐대요. 의식을 잃은 채로요. 머리를 다쳐서 그 이전 기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몇 살 때였나요? 의사 선생님 추정으로는 6살쯤이었을 거래요. 6살. 민준이가 쓰나미에 휩쓸렸을 때의 나이와 똑같았어요. 혹시 당신 목에 있는 점, 그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태양은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어요.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래요.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별 모양이죠?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지갑에서 민준이 사진을 꺼내어 태양에게 주었어요. 사진을 보자 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15년 전 쓰나미가 일어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 아들 민준이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을 잘 보세요. 오른쪽 어깨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별 모양 점. 당신과 똑같아요. 태양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아이의 환한 미소, 그 눈매, 그 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15년 전 쓰나미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늘 믿었어요.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태양은 사진을 꽉 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죠. 저도 가끔 꿈을 꿔요. 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꿈. 누군가가 저를 안고 뛰는 꿈. 그리고 여자분이 우는 꿈. 그게 기억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민은 태양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검사를 해봐요. 유전자 검사.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아드님이 아니라면요? 태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당신이 오늘 노인분을 구한 것처럼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제 아들이든 아니든 당신은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하지만 지민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 점, 저 나이, 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저 낯선 끌림. 모든 게 우연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유전자 검사실. 지민과 태양은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양은 소방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어린 민준이를 닮아 보였습니다. 긴장되시죠? 담당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모자간 유전자 일치율 9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입을 떨며 태양을 바라볼 뿐이었죠. 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태양의 입에서 그 단어가 터져 나왔어요. 기억나지 않는 단어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아.
지민은 태양을, 아니 민준이를 끌어안았어요. 1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꽉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찾았잖아요. 민준이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지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아빠는요? 한참 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의 미소가 슬프게 변했어요. 지민은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니? 민준이는 강한 아이야. 꼭 살아서 돌아올 거야였어. 아빠 말이 맞았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의 집, 민준이는 낯선 집안을 둘러봤어요. 15년 전 자신이 살았던 곳이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 지민이 한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15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장난감, 그림책, 작은 침대. 모든 게 6살 아이의 것이었죠. 엄마가 한 번도 치우지 않았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민준이가 책을 한 권 집어들었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 15년 만에 다시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용감한 소방관이 살았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맞춰 민준이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지민과 민준이는 함께 바닷가를 찾았어요. 15년 전 모든 것이 사라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습니다. 응, 바로 여기서 내가 아빠랑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 지민은 모래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저기 파라솔 아래서 너희를 보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더라. 그게 쓰나미의 전조였는데 우리는 몰랐어. 민준이는 눈을 감았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파도, 누군가의 품, 그리고 괜찮아, 민준아라는 목소리. 아빠가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지민은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아빠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울었어. 행복해서. 민준이는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기억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15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바다가 이제는 평화롭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민준이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죠. 마치 아빠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그런 것 같네. 한 달 후, 민준이는 여전히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아들을 또다시 위험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이게 제 삶이에요.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억은 없지만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요. 아빠가 저를 구하려다 돌아가셨다면 전 그 생명을 헛되이 쓸 수 없어요. 지민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지민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대신 조건이 있어. 매일 저녁같이 밥 먹기. 그리고 위험한 현장에 나갈 때는 꼭 연락하기. 약속할게요, 엄마.
그날 밤 지민의 집 거실. 모자는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강태양 소방관에게 인명구조 유공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화면에 민준이의 모습이 비쳤어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표창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멋지다.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더 멋있어요. 20년 넘게 재난 현장을 취재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잖아요. 우리 둘 다 멋진 거지, 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강태양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긴급 출동이에요. 아파트 화재래요. 지민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이따 보자. 민준이는 현관으로 달려나가다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문이 닫히고 민준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지민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5년 동안 텅 비어있던 집이 이제는 생기로 가득했어요. 아침마다 함께 먹는 식사, 저녁마다 나누는 대화, 주말마다 함께하는 산책.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민에게는 기적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지민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목은 바다가 돌려준 아들이었습니다. 쓰나미 생존자들의 이야기,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성장기, 그리고 민준이와의 기적 같은 재회까지 모든 것이 담긴 다큐였죠.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중에는 자신도 가족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10년 전 지진으로 딸을 잃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해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제 딸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민은 그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1년 후 민준이는 소방서에서 신입대원들을 교육하는 교관이 되었어요. 현장 경험과 구조 기술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이죠. 여러분, 소방관의 임무는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민준이는 신입대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신입대원들의 눈빛이 빛났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것, 기억을 잃었던 것, 그리고 엄마를 다시 만난 것까지. 제가 여기 살아있는 건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죠.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한 생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신입대원이 다가왔어요. 교관님, 저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교관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제 부모님도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민준이는 그 대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니까요. 그날 저녁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노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평화로운 풍경. 엄마, 제가 기억을 되찾으면 좋을까요? 민준이가 문득 물었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거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야. 맞아요. 과거는 없지만 미래는 있으니까요. 엄마와 함께할 미래. 민준이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지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민준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재난은 끔찍한 상처를 남기지만 때로는 기적도 함께 가져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위로받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